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고집적이에요? 8535가 집적도가 높아요? 128이 높아요? 128. 그거보다 더 높은 반도체 있어요? 없어요? 128보다. 있잖아요.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DSP라고 하는 것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신호 처리 기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DSP라고 하는 건 크게 디지털 신호 처리예요. 근데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처리하는 것. 그렇죠? 처리하는 놈. 처리하는 년은 없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그러면 처리하는 애예요. 그럼 이 프로세서가 뭘 처리해요? 신호를 처리해요. 무슨 신호?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요.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해요? 잘. 영상 신호가 들어와도 디지털이고요. 음성 신호가 들어와도 디지털이에요. 그럼 최우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영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신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쪼갤 수 있느냐, 또는 쪼개진 신호가 쫙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바둑판처럼 쫙 깔아서 둘 수 있느냐, 중간에 깨지면 어떻게 얘를 복원시킬 수 있느냐. MPEG 들어봤어요? MP4, MP4, MP3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영상 MPEG 못 들어봤어요? MP3 들어봤어요? 네, MP4. 그게 음성 압축 기술이에요. 음성 압축 기술의 기준이고 MP3라는 게 그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음성 압축 기술이 MP3인데 그 MP3 기술을 라디오나 디지털 미디어를 플레이하기 위한 제품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디지털 카세트, 이거 아닌데 디지털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MP3라고 한 거예요. MP4라는 제품이 있어요? 없죠. 네, 그냥 다 MP3라고 하잖아요. 여기 미원처럼. 그 안에 음성 신호를 처리합니다. 요즘에 영상 신호를 압축하면 MP3로 안 하고요. MP4로 합니다. 그렇죠? MPEG이라고 해요. MPEG. MPEG 코딩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본 플레이어에 MPEG이 없습니다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호가 쪽에 들어왔는데 그 쪽에 들어온 애들을 쭉 쌓아서 한 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암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코딩, 디코딩이에요. 이미 코딩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코딩이 돼서 어떤 순서로 붙여라. 즉, 얘 신호의 시작은 여기고 이 신호의 끝은 여기다. 그걸 헤더라고 해요. 이 헤더가 계속 있으면 들어오면 헤더 들어오는 놈끼리 이렇게 들어와서 촥 이렇게 헤더를 여기다 묶고 또 다음 헤더 묶고 다음 헤더 묶어서 헤더 다음 줄부터 이렇게 읽으면 영상이죠. 걔네들이 빨리 영상이 바뀌면 무슨 영상? 동영상. 영상이 스틱 영상이 빨리 바뀌면 동영상이잖아요. 스티커 4개 가지고 LOV1 러 했잖아요 지금. 왜 시간 다시 되돌려? 이럴 수 없어요. 왜 스스케? 민망해? 왜 이래? 난 60대도 할 거야. 개보는 남준이 나 60대 할 거야.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닌가? 신호 처리 배웠고 영상 처리 배웠고 영상을 쪼개려면 코딩을 해야 되죠. 영상을 전송하잖아요. 사진 찍었고 보낼 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날아가요. 0101이 날아가잖아요. 그 픽셀 하나가 0101이에요. 그 다음 픽셀 하나가 0101. 그 0101이 쫙 날아가잖아요. 근데 실제 0101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 때도 아날로그인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되고 실제 아날로그 신호는 쫙 가서 전화기 들어왔을 때는 아날로그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아날로그가 들어온 애들을 여기 안테나 다 뒷단부터 디지털로 다시 바꿔줘요. 그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디코딩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낼 때 코딩해서 보내고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람만 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그 사람이 그 파일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 파일, 엄청 신호 많이 다니죠? 저는 그 파일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암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보냈다면 이 보낸 통신 그 헤더 안에 누구한테 가라. 그리고 누구한테 갈 때 요 암호 키를 가지고 가라.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받았을 때 누구한테 온 거다. 그리고 그 사람 신호를 보려면 요 암호 키로 해도 그래요. 그 암호 키를 딱 놓으니까 쫙 그림이 들어오죠.
근데 그 암호키가 없으면 순서가 없는 거예요. 또 막 이상한 색깔로 막 점점점 표시되고 하는 게 바로.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꼭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걔네들을 처리하고 신호를 바꿔주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시그널 다 말씀드렸고요. 후리에 트랜스폼 기억나요? 그러니까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제목이 기억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전자목표에서 그거 배웠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도 돼요. 여태에서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러고 졸업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욕심이 난다면 주파수를 바꿔주기 위한 게 후리에 트랜스폼. 후리에라는 사람이 인류한테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엄청 큰 일을 했어요. 근데 별로 반갑지 않죠. 네, 반갑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돈 주고 물건 사면 되는데 월급 받을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월급 받을 생각을 하면 후리에라는 사람보다는 후리에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로 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 신호가 보이죠? 보였잖아요. 보이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안 보였어요? 보였죠? 주파수에 따라 보였어요. 어떤 주파수 많고 어떤 주파수 적고 안 보였죠. 그걸 후리에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식으로 바꾸면 주파수가 이 사람의 목소리 주파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홍상기 교수의 주파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를 알 수 있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 목소리 누구 건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목소리 누구 건데?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파수 정보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 둘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작. 나보다 더 낮춰.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들렸을 수 있지만 어떤 소리는 합성이 돼서 들렸다고요. 서로 같이 따로따로 얘기했을 때하고 달라요. 그럼 이 둘이 얘기한 신호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네. 주파수를 보면 제가 얘기한 주파수가 다르고 혜진이가 얘기한 주파수가 달라요. 그런데 물론 중첩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특성을 이렇게 분석해내면 얘는 남자 소리, 얘는 여자 소리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시간축에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합니다. 음성을 따져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신호가 다 교류잖아요. 노이즈와 신호를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특성 때문에? 주파수 특성 때문에요. 노이즈의 주파수가 뭐다라고 알면 걔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 디지털 필터를 쓰고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면. 맞나요? 네. 모래가 들어가 있는 물 못 먹죠?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가라앉히거나 걸러내면 돼요. 물론 모래가 들어가 있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 사람은 신호 처리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면 되고요. 월급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전자공학을 한 사람들이 모래가 들어가는 물을 걸르듯이 노이즈와 신호가 섞여 있는 걸 노이즈를 걸르지 못하면 건축가 나온 사람이 콘크리트 못 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토목과 나온 사람이 콘크리트 못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토목과 나왔다고 다 콘크리트 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옛날에 나온 NF 소나타인데 얘가 NF 소나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거 소나타죠. 네, 다 소나타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한테는 NF 소나타로 보여요. 트랜스포머, NF가 뉴 트랜스포머, NF 소나타 트랜스포머이라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껍데기만 살짝 바꾼 거예요. 안에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즉,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지는 시간축과 주파수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후리에 트랜스폼은 시간축의 신호를 주파수축으로 바꿔서 하는 것들이고 그걸 바꾸려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 못했죠? 이거 지워요. 다. 머릿속에서 지워요. 네, 다 지우세요. 그리고 매틀랩을 쓰세요. 네모하고 세모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사인하고 사인을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거든. 그렇죠? 네, 노이즈 신호가 주파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도 있고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도 많아요. 그 손으로 풀려면 아마 안 되죠? 네, 손으로 풀면 아니에요. 변화? 그 재미없죠, 이제.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뭐 로미오과 줄리오. 감이 없네. 공대생이 한계예요. 문과생들한테 로미오과 줄리오는 빵 터져요. 차이점 몰랐죠? 이제 알았어요? 두 번, 세 번 하고 구연, 세 번 하고 중까지 달아놓고 정답하고 맞춰주니까 알겠다 이런 거예요? 감수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DSP라는 게 무엇인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또는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그런 처리를 하는 게 DSP라고 합니다. DSP 지금 배우나요? 배웠나요? 네, 그런 거 배웠죠?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배운 거 같죠? 아, 입력 신호가 뭐 이렇게 해서 꺽쇠 이렇게 돼갖고 T. 꺽쇠로 표현하잖아요. 괄호로 표현 안 하고. 왜 꺽쇠로 해요? 디지털이니까. 꺾어졌잖아요. 01, 01 막 이런 거. 왜 이걸 이렇게 괄호로 표현해요? 아날로그잖아요. 구분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나머지 안에 신호 처리가 돼서 뭐 G트랜스폼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FTIR 같은 FFT도 하고, Fast Fourier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하고요. 아날로그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디지털에는 FFT가 가능하고. FIR 필터 배웠어요? 딜레이 하나씩 주는 거. G-1, G-1, G-1 이렇게 되는 거 들었어요? 네, 이름이 있었죠? 네, 그게 FIR 필터예요. 단계씩 이제 딜레이가 하나씩 생겨서 이제 신호가 하나씩 이렇게 딜레이 만드는 그런 필터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까먹었지만 매틀랩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네. 회사 가서 플렉 쓰지 마시고.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그래서 마이컴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제어기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서 마이컴이라고 합니다. 즉 CPU의 메모리와 I/O 포트를 다 결합해서 VLSI 직접 회로 형태로 만든 소형 원칙 컴퓨터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8535나 아트메가 8535나 1282 마이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AVR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이 만든 사람이 이제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리스크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아트메가를 만드는 아트메가에서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다른 건 시스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리스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구조를 갖고 있는 컴퓨터 구조 배웠죠? 네, 리스크 시스크는 뭔지 기억 못해도 단어는 들었죠? 네,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별로 기억하지 마세요. 아, 전문가 아니니까 리스크 시스크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거기서 만든 MPU라고 합니다. 즉 MPU가 뭐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합니다. CPU는 뭐예요?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CPU하고 MPU하고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중앙 처리 장치, 즉 제일 중요한 놈이 CPU고요. 그 주변에 있는 처리 장치가 MPU예요. 근데 MPU만 갖고도 시스템을 만들어요. 걔가 CPU예요. 꼭 밑에 것만 CPU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아트메가 128로 만든 애들이라면 아트메가 128이 MPU예요? CPU예요? CPU예요. 됐죠? 보드에서 센트럴이잖아요. 센트럴에서 한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메사의 AVR 패밀리를 보면 타이니 AVR이 있고 굉장히 낮은 OS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간단한 일을 하지만 칩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시스템 만들 때 타이니에다가 넣고 만들면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는 타이니에다 넣으면 돼요. 근데 잘 안 팔죠. 그러니까 제일 사용하기 쉬운 128이나 이거 8535를 쓰는 이유가 범용이죠. 메가 단위의 그 용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AT, 아트메사에서 만든 AT 메가라고 해서 아트메가라고 얘기를 하고 20MHz 클럭에서 20 밀리언 트랜잭션 퍼 세컨드, 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 아트메가에서 나눈 128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버스고 어디는 캐시고 어디는 이제 그 로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여러분은 설계 안 하지만 이 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무슨 모듈 넣고 여기다 무슨 모듈 넣고 여기다 무슨 모듈 넣겠다라는 게 플로우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러분 새로 이동하면 집이 있는데 여기다 난방 쓰고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책상 넣고 여기는 침대 넣고 이게 플로우 플래닝